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인의 약 80%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투자 인구가 다소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인이 투자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일본인의 평균적인 금융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투자나 금융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부모 세대로부터 금융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주식, 채권 등 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국민 대다수가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저소득 혹은 한부모 가정 등 현실적으로 투자할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보면 투자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일본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내 개인금융자산 중 1000조 엔 이상이 은행예금, 우체국예금 혹은 현금, 소위 장롱예금 형태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은행예금 이자는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아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금융 이해력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융 이해력이 낮아졌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버블 경제 시기 및 그 이전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에서 6%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예금만으로도 자산이 충분히 불어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일종의 성공 체험으로 남아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금을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자산 관리 방법으로 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과거에는 저축을 장려했고 기업들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를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업들은 과거 버블 붕괴나 리먼 쇼크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으며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상 직원 해고가 어려워 불황에도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업들은 대출을 통한 사업 확장보다는 내부 유보금 축적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 줄어들자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본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4%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 국채는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국 국채에 투자하면 환율 위험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본인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가 이어진 것도 투자 대신 안전한 예금을 선호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현금을 보유하거나 은행의 예금에도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예금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 버블 시대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았지만 버블 붕괴로 큰 손실을 보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사례들도 많이 알려지면서 투자는 위험하고 무섭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큰 손실을 본 경우는 대부분 단기 차익을 노린 고위험 고수익 투기, 예를 들어 FX 마진 거래, 부동산 단기 매매, 암호화폐 투자 등에 집중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건전한 투자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투자의 주류는 S&P 500 지수나 전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장기 분산 투자는 단기 투기에 비해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건전한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여 투자 자체를 위험한 도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금융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전한 투자 정보를 얻기 쉬워졌습니다. 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예로부터 노동을 미덕으로 여기고 절약을 강조하는 모타이나이, 아깝다,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이 투자를 배척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특성상 절약 정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자산을 불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나 질투심을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기도 하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자가주택 보유에 대한 강한 집착도 투자 부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내 집 마련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처럼 여겨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장기 대출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으로 투자에 활용할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대신 주택 구매 자금과 대출 상환액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한 RG 부등식은 자본 수익률 R이 경제 성장률 G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고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얻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투자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유별난 민간보험 선호 현상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어 저렴한 비용, 대부분 30% 본인 부담, 고액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 등 각종 민간 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의 사망보험이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 시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확률적으로는 보험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순수보장성 보험료의 높은 수수료의 투자 상품이 결합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이해력이 있다면 차라리 저렴한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남는 돈은 직접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불안감으로 불필요한 보험에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민간보험에 대한 과도한 지출 역시 금융 이해력 부족과 관련이 깊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에 사용될 수 있었을 자금을 묶어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인의 낮은 투자율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금융교육의 부재, 과거의 성공 경험에 기반한 고정관념, 경제구조의 변화, 투자와 투기의 혼동, 문화적 요인, 그리고 민간보험에 대한 과신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혀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감사합니다.